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로마인들은 도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즉, 뭐 접속어 공부하는 거니까 접속어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연결어미는 따로 찾겠습니다. 즉, 도로를 어떻게 닫고 어디로 연결해야 할지, 그리고 그것들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는 나열성이죠. 즉은 결과성이고, 그러니까 즉이라는 말은 로마인들이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즉이라는 말 뒤에 이제 결과성으로 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라는 말은 나열성이었어요. 나열성. 하나 쭉 진열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라는 말을 중심으로 뭐가 진열이 되어 있냐면 문장이 진열이 되어 있어요. 어떤 문장? 어떻게 닫고 고 끊겼죠. 그죠? 어디에서 어디로 연결해야 할지, 그리고 그것들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개가 요 그리고를 중심으로 이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문장으로. 로마 도로의 영구성은 오늘날에도 감탄을 자아내기 충분하다. 20세기를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사용해 왔는데도, 여기 이제 우리가 진짜 찾는 게 있어요. 왔는데도, 첫 번째. 수백 마일의 로마 도로는 여전히 건재하고 있으니 말이다. 예를 들어, 표지죠. 예를 들어, 가령 상술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의 남쪽에서부터 라폴리와 브린디시까지 갈 수 있는 아피아 가도는 오늘날에도 많은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을 정도로 견고하다. 로마인들은 집요한 끈기를 가지고 도로를 건설했는데, 두 번째 연결어미가 또 나옵니다. 첫 번째 연결어미가 여기 있었고요. 두 번째 연결어미가 여기 있네요. 배수구를 만들기 위해 땅을 깊이 파고 모래와 자갈 그리고 이 그리고 같은 경우는 지금 뭘 연결해 주냐면 모래, 자갈, 돌. 위에 있는 그리고가 문장을 연결해주는 나열성이었다면 얘는 모래, 자갈, 돌 같은 단어들을 연결해주는 연결성의 나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결어미라고 접속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랑을 채웠다. 그 다음에 이것도 표지죠. 순차적으로 그 다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도로의 중앙부는 돌을 잘라서 만든 벽돌로 딱 맞게 짜맞추어 사람, 말, 마차의 바퀴가 밀리지 않도록 했다. 아직도 남아있는 벽돌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세 번째 연결어미가 되겠습니다. 현재에도 도로 포장 재료로 쓸 수 있을 만큼 단단하다. 이렇게 중요한 연결어미들만 한번 3개 정도를 찾아봤어요. 표지들은 이제 다 얘기를 했었고요. 보면서. 그러면 이 연결어미들을 접속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2단계 활동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20세기를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사용해 왔는데도, 그러나, 뭐뭐 했는데도, 역접이죠. 뒤집어서 지금 붙이고 있어요. 뒤집어서 붙일 수 있는 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끊어서 이제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20세기 넘어서까지 계속 사용해 왔다. 그러나 수백 마일의 로마 도로는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 연결의 흐름이 아주 잘 이어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접에 그러나 하지만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게 이제 조금 중요해요. 잘 보시면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을 정도로 견고하다. 로마인들은 집요한 끈기를 가지고 도로를 건설했는데, 이 형태만 보고 이걸 뭘로 바꾸냐면 대부분 그런 대로 바꿔요. 근데 그런 대로 바꾸고 나서 한번 넣어봐요. 끈기를 가지고 도로를 건설했다. 그런데 배수구를 만들기 위해 땅을 깊이 파고 모래자갈 그리고 잘게 부순 돌로 도랑을 채웠다. 그런데 약간 의미가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연결어미랑 형태적인 공통성만 가지고 예를 넣으면 의미가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뭘 넣어야 되냐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거잖아요. 집요한 끈기를 가지고 도로를 어떻게 집요한 끈기를 가지고 도로를 어떻게 건설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예를 들어 가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이러한 핵심에서 상술로 넘어가는 어떤 표지들이 여기에 와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와야 맞겠다라고 우리가 이제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태만 가지고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벽돌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역접이죠. 이것도 역접입니다. 뒤집어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또 써도 되겠죠, 그죠? 현재에도 도로의 포장 재료를 쓸 수 있을 만큼 단단하다. 이런 식으로 오랜 세월이 지났다. 그러나 현재에도 단단하다. 이런 식으로 잘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바꿔봤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접속어를 어떻게 사용할지 이제 아예 뺐어요. 접속어를. 네 군데에 들어갑니다. 네 군데. 이 글 전체에 네 군데에 접속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접속어들이 어떤 접속어들이 들어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고 네 군데 이제 자리를 먼저 찾고 나서 거기다가 한번 넣어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자,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접속어의 필요성 인식하기인데 1단계가 일단 접속어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네 군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네 군데를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일단 가로를 쳐서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자, 증기기관에 의해, 증기기관, 이게 이제 핵심어가 되겠네요. 인간과 세계의 공간은 단축되었다. 공간이 단축되었다는 게 실제 공간이 단축된 게 아니라 빨라지니까, 속도가 빨라지니까 서울에서부터 대전까지 1시간이면 옛날에 한 달 걸려서 가던 거를 그만큼 공간이 단축되었다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철도의 출현으로 이질적인 공간은 균질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질적이라는 말은 성격이 다르다는 뜻인데 이 철도의 출현으로 인해 가지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죠? 실제적으로 사투리라든지 뭐 지역적 방언 이런 것들이 지금도 심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도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충청도만 해도 거의 표준어 쓰잖아요, 그죠? 물론 서울 가면 아니라고들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균질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어떤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증기기관에 의한 철도, 기차 이런 것들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접속어가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뭐가 돼야 될까요? 증기기관에 의해 인간과 세계의 공간은 단축되었대요. 철도의 출현으로 이질적인 공간은 균질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했대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결국 혹은 즉 이런 결과성이 들어가야 돼요. 결과성의 말들이 들어가야 돼요. 뭐 아니면은 뭐 나아가 뭐 이런 말들도 괜찮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결과성 아니면 뭐 나아가 이런 식으로 첫째 문장을 받아주는 어떤 접속어가 여기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탈바꿈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리의 마찰이 극복됨으로써 각 지역의 고유성이 파괴되었대요.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의 공간을 흡수되었다. 이게 지금 뭐의 결과예요? 철도의 출현으로 인한 결과죠. 철도의 출현으로 인한 결과가 얘기가 되려면 여기에 접속어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왜 이래? 두 번째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결과성이니까 뭐가 해야 돼요? 뭐 그 결과 이로써 뭐 이런 접속어들이 오면 내용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거리의 마찰이 극복됨으로써 각 지역의 고유성은 파괴되고 뭐 아까 읽었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철도가 이동하는 곳마다 도시들이 솟아났다. 철도는 인간의 공간 지배력을 급속하게 넓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상품 유통이 촉진됨에 따라 자족적인 지역 경제는 국민 경제로 수렴되었다. 여기도 지금 부족해요. 보시면 여기에 세 번째 자리인데 여기가 아이고 뭐야 이 세 번째 자리에 들어갈 접속어가 뭘까요? 이런 식으로 철도는 인간의 공간 지배력을 급속하게 넓혔어요. 상품 유통이 촉진됨에 따라 자족적인 지역 경제가 국민 경제로 수렴되었다는 결과가 지금 얘기가 되어지고 있죠, 그죠? 이것도 똑같이 결과성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그렇게 공간 지배력을 넓힌 결과 자족적인 지역 경제가 국민 경제로 수렴되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그 결과 똑같아요. 뭐 결국 뭐 이런 말들이 오겠죠. 인간이 자연의 순환적 리듬에서 벗어나 인공의 기계적 리듬에 호흡을 맞추게 된 것도 철도 때문이었다. 철도는 인간에게 기계적 시간을 강제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론으로 오기 전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죠, 그죠? 뭐 없어도 이어질 수는 있는데 여기에 뭐가 와야 되냐면 뭐 결과적으로 혹은 따라서 뭐 이런 것들이 오면 될 겁니다.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체 구조 자체가 일단 마지막 문장까지 읽고 얘기할게요. 철도는 인간에게 기계적 시간을 강제했다. 철도 시간표는 지역적 시간을 해체하고 통일적인 시간을 부여했다. 이런 식으로 철도의 역할 그리고 철도가 어떤 변화를 촉진했는지에 대한 어떤 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글 자체가 지금 전체적인 구조가 뭘로 되어 있냐면 인과관계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인과구조 저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원인과 결과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장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전 문장이 그 다음 문장의 원인이 되고 그 다음 문장이 그 전 문장의 결과가 되는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이 네 개의 자리에 전부 다 그 결과, 결국, 결과적으로 그 결과 이런 식으로 결과성의 어떤 접속어들이 쓰이게 되면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를 잘 이어주는 어떤 의미적인 맥락을 우리가 연결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접속어들을 넣어서 이어주면 좀 더 명확하게 의미 파악이 되고 응집성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요. 연습 문제가 두 개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 연습 문제부터 한번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 활동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접속어를 일단 찾으세요. 여러분들의 어떤 고유한 표식을 좀 남기시고요. 그걸 갖다가 생략하거나 다른 접속어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바꿀 수 있는 걸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활동 시작하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 한번 다섯 번째 연습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회 전체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가진다. 요게 이제 이 문단의 전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라는 표지가 일단 등장을 했네요. 그러므로 그 뒤에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정의에 따르면 정의 우리가 말하는 그 정의가 맞습니다. 타인들이 가지게 될 더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다른 사람한테 이득이 된다고 해가지고 소수의 어떤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얘기,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가 누릴 더 큰 이득을 위해서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동등한 시민적 자유란 이미 보장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정의에 보장된 권리들은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도 좌우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말들을 통해 가지고 앞에가 원인 그 다음에 결과, 앞에가 원인 그 다음에 결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결과성의 어떤 표지어들이 계속 쓰이고 접속어들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서로 그러므로, 그래서, 그리하여,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말들로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 문단의 전체 내용도 봐야 되니까요.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보다 더 나은 이론이 없을 경우에만, 특수한 경우를 얘기하고 있네요. 문제에서는 이런 걸 많이 다뤄요. 결함이 있는 이론이나마 따르게 되듯이 부정의는 그보다 큰 부정의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참을 수 있다. 이거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불가피한 경우 참아야 되는 부정의를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물론 부정이죠. 정의롭진 않아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부정의를 피하기 위해서, 뭘 피하기 위한 거예요? 쉽게 하면 코로나적이죠. 코로나라는 것은 어떤 말로 치환이 되냐면, 이거는 질병이고요, 전염병이고, 누군가에겐 죽음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부정의를 피하기 위해서 작은 부정의를 필요한 경우에 참을 수 있는 것을 헌법에 명시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새 이슈가 많이 되는 게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텍스트에도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제1덕목으로서 진리와 정의는 지극히 준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이러한 표지들이 이 글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건 좀 쉬워요. 여러분들 어차피 원어민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 6 한번 7까지 한번 넣어 보시고요. 다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조금 집중해서 한번 봅시다. 쉬워요. 자, 동물의 본능은 생존의 방법을 기가 막히게 가르쳐준다. 작년에 남아시아의 쓰나미 사건 때 사람들은 15만 명가량의 떼죽음을 당했지만 푸켓이었나요? 그런 휴양지에서 쓰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죽었죠, 사람들이. 동물은 오직 고양이가 한 마리 죽었대요. 참 대단하네요. 그죠? 죽었을 뿐이라고 한다. 그만큼 동물은 거의 본능적으로 생존의 길을 찾는다. 동물의 본능은 거의 신기에 가까울 정도이다. 그런 신기에 가까운 동물적 생존 본능의 능력이 희미한 인간은 본능에 의존하여 살아갈 수 없다. 큰일 나죠, 그죠? 본능대로 살았다간 다 틀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때도 본능적으로 찍지만 거의 다 틀리죠, 그죠? 본능이 발달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자, 어쨌거나 1번부터 한번 넣어봅시다. 뒤에 내용을 읽어가면서. 자연은 인간에게 지능이라는 도구적 능력을 대신 주었대요. 앞의 내용이랑 비교했을 때 인간은 본능에 의존하여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대신 준 거잖아요.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뭘 집어넣으면 조금 더 이어질까요? 잘 응집성 있게. 그래서 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준 거야. 여기서 잠깐 동물적 본능과 인간의 지능을 비교해보자. 둘 다 살아가는 생존수를 공급해주는 원천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비교해본대요. 공통점을 가지고 이제 먼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본능과 지능은 상이하대요. 본능과 지능은 공통적이라는 내용 뒤에 상이하다, 다르다는 거죠. 그죠?
공통점 다음에 차이점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서 붙여야 되죠. 역접이에요. 그럼 역접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접속어를 써줍시다. 뭐가 되겠어요? 그러나 상이하다. 본능의 기능은 선천적이고 예지적이지만 본능이라는 건 선천적이고 예지적이지만 닫혀져 있어요. 닫혀져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타고나면 끝이라는 거예요. 본능은 태어날 때 이미 그런 능력을 부여받았다. 그 능력은 대단히 예지적이어서 천재지변의 위기를 미리 감지하여 대피할 수 있는 신통력을 지니고 있다. 동물은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본능적 생존술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바보래요. 처음에는 되게 신통력처럼 얘기하더니 그 다음엔 바보래. 그러면 그 뒤에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뒤집어줘야 되겠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나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본능의 능력은 닫힌 세계에서 갇혀 있다는 것이다. 이거에 이어서 이제 여기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그죠?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뭐 앞에처럼 그래서가 들어가도 되고요. 뭐 결국 뭐야 이게? 결국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이런 결과성이 들어가면 돼요. 결국 본능의 능력은 닫힌 세계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뭐 이런 것도 괜찮겠고요. 인간의 지능은 우선 후천적 학습에 의해서 내용을 채워간다.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뭘 넣으면 되겠어? 지금 동물과 인간을 비교하고 있죠, 그죠? 근데 비교보다는 대조에 가까워요. 비교는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견주는 거니까 사실상 대조에 가깝습니다. 대조에 가까운 그런 접속어들 뭐가 있을까요? 대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뭐 반면에 뭐 이런 것들도 있을 테고요. 뭐뭐에 그와 이와 비교하여 이에 비해 다시 씁시다. 이에 비해 근데 또 역접도 가능해요, 사실. 그러나 왜냐면은 앞에 얘기랑 반대 얘기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5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안 썼네. 그러나 자, 6번도 채워봅시다. 위기를 미리 예감하는 예지력이 부족하여 학습에서 익힌 과학적 데이터에 의존해서 미래를 다만 예측할 뿐이다. 그러면은 앞에 5번 뒤에 얘기했던 인간의 지능은 후천적 학습에 의해서 내용을 채워간다는 말의 상술이겠네요. 그죠? 상술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에 이어서 나열된 거라고 보면은 뭐 그리고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에 채워나간다라는 말의 상술이니까 뭐 예를 들어라든지 뭐 가령 이를테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상술. 핵심에서 상술로 가는 그런 접속어들이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7번입니다. 인간의 지능은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다는 특성이 있다. 부정확하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이지만 열려있어서 동물처럼 주어진 본능의 능력 테두리가 정해져 있지 않고 거의 무한한 변수에 대해서도 대응할 자세를 갖춘 것이 지능이다. 결국은 지능이 좋다는 얘기였네요. 그죠? 앞에서 동물의 생존술은 거의 틀림없고 단도직입적이다라는 말을 했으니까 이걸 뭐 해줘야 되겠어요? 뒤집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라는 말도 괜찮고요. 아니면 결론적으로 뭐 그런데 뒤집어 주면서 화제 전환을 해주는 거죠. 그 화제 전환에 그런데도 괜찮고요. 뭐 둘 중에 하나가 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7가지의 칸에 우리가 같이 한번 접속어들을 한번 채워봤고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접속어들이 문장 안에서 혹은 문단 안에서 글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예측하면서 능숙하게 읽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게요. 고생했습니다.